안녕하세요. 경제를 쉽게 알려주는 경제 누렁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 취업시장은 그야말로 역대급 한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취업의 치트키라고 불렸던 컴공 전공조차 이제는 취업이 보장되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도대체 우리 사회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 청년들과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오늘은 그 잔혹한 현실과 생존 전략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금 가장 충격적인 건 우리가 굳건히 믿어왔던 전문직의 사다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 1월 초에 나온 분석들을 보면 의사, 변호사, 회계사처럼 공부만 잘하면 평생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직종들이 오히려 인공지능의 가장 취약한 고위험군으로 분류됐어요. 특히 회계사 시험 같은 경우를 보면요. 2024년도 문제를 인공지능에게 풀게 했더니 1차 시험 득점률이 90%가 나왔습니다. 합격자 평균보다 무려 37%나 높은 점수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2025년에 합격한 회계사들 중 70% 이상이 수습처를 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그 핵심은 바로 인공지능 에이전트의 등장입니다. 2025년까지의 인공지능이 그저 질문에 답해주는 똑똑한 검색기였다면 2026년에 인공지능은 스스로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선택해서 업무를 완수하는 대리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지난달인 2026년 1월 엔스로픽이 클로드 코워크라는 도구를 내놓자마자 뉴욕 증시가 급락하고 유럽 데이터 분석 업체들의 시총이 증발했던 사건 기억하시나요? 코딩을 몰라도 대화만으로 웹페이지나 앱을 만들고 법률 문서의 핵심 조항을 식별하는 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피지컬 인공지능까지 가세했습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모니터 속에만 있지 않아요.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몸을 얻었습니다. 세계 로봇 밀도 1위 국가인 대한민국답게 제조 현장에서는 이미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현대자동차 노조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 로봇 도입을 저지하려고 전면전을 선언했던 게 불과 얼마 전인 2월 7일의 일입니다. 이 로봇은 매일 16시간씩 인간 2명 몫의 일을 해냅니다. 2억 원 정도 하는 로봇 한 대가 1년이면 투자비를 다 뽑아내는데 기업 입장에서 연봉 1억 원의 숙련공 대신 로봇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전북의 한 실증 단지에서는 로봇 도입 후 제조 원가가 80%나 절감됐다는 수치가 나오기도 했어요. 더 심각한 건 인재 성장의 사다리가 걷어차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6년 1월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IMF 총재가 경고했죠. 선진국 일자리의 60%가 2년 내로 인공지능의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요. 특히 신입 채용이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인공지능을 도입한 기업들의 신입 채용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40%나 적었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연봉 5천만 원을 주고 일을 가르쳐야 하는 신입 대신 월 2에서 3만 원이면 24시간 불평 없이 일하는 인공지능 도구를 선택합니다. 삼성전자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대기업들도 이미 채용 설명회를 라이브로 진행하고 화상 면접 시스템을 고도화하며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컴퓨터 공학 전공자들의 비명도 이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수천만 원의 연봉을 주며 모셔갔던 개발자 붐이 끝났어요. 기터브 코파일럿 같은 도구가 개발자 생산성을 50% 이상 끌어올리면서 개발자 10명이 하던 일을 이제 5명으로 줄였습니다. 단순한 코딩이나 테스트를 담당하던 주니어 개발자들의 일자리는 인공지능이 완전히 장악해버렸죠. 2025년 조사에서 컴공 졸업생의 28%가 자신의 경력에 대해 매우 비관적이라고 답한 건 결코 엄살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 청년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단순히 지식을 암기하고 기술을 익히는 공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작업자가 아니라 감독관이 되어야 합니다. 인공지능이 내놓은 수백 개의 결과물 중에서 무엇이 진짜 정답인지,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결정적인 한방인지를 판단하는 안목을 키워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 즉 도메인 지식이 필수적입니다. 기술적인 구현은 인공지능에게 맡기되 그 기술이 향해야 할 목적지를 정하는 선장이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인공지능과 토론하며 질문의 격을 높이는 능력이 연봉을 결정하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1990년대의 성공 방정식을 2026년에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건 아이들을 벼랑 끝으로 미는 것과 같습니다. 좋은 대학 가서 어려운 자격증 따면 평생 먹고 산다는 믿음은 이미 유통기한이 지났습니다. 이제 아이들에게 필요한 건 정답을 맞히는 능력이 아니라 새로운 도구인 인공지능을 자전거처럼 자유자재로 타고 놀 수 있는 활용 역량입니다. 실패의 비용이 거의 영원에 수렴하는 이 시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아이들이 마음껏 시도하고 실패하며 자신만의 자산을 쌓을 수 있도록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직업을 가질지에 대해서만 100% 몰입하면 안 됩니다. 직업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자본을 늘려야 할지,
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는 노동의 배신과 자본의 역습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노동소득이 신성하고 가장 안전한 것이라고 배웠습니다. 부모님 세대에는 그게 맞았어요. 열심히 일해서 월급 모으고 저축해서 집 사고 그러면 노후가 보장됐죠. 하지만 2026년 지금은 어떻습니까? 기술의 발전 속도가 인간의 적응 속도를 아득히 추월해버렸습니다. 토마 피케티가 말했던 유명한 공식이 있죠.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항상 높다. 는 이 잔혹한 공식이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우리나라 청년들이나 부모님들이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게 바로 이 금융 문맹입니다. 전공 공부는 4년 동안 밤새우며 하면서 내 돈이 어디서 어떻게 굴러가는지에 대해서는 단 1시간도 공부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해요. 2026년 2월 현재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묶여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포트폴리오예요. 인구는 줄어들고 인공지능으로 인해 일자리가 유동적인 상황에서 환금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만 올인하는 건 침몰하는 바에 위에서 금괴를 안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는 근로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월급은 내 생활을 유지하는 수단일 뿐이고 진짜 내 노후와 자유를 책임지는 건 내가 잠자는 동안에도 일하는 내 자산들이어야 합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평생 인공지능이라는 강력한 경쟁자와 트레드밀 위에서 달리기 시합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럼 무엇에 투자해야 할까요? 제가 가장 추천하는 건 미국 시장의 우량주 500개를 모아놓은 S&P 500 지수입니다. 2026년에도 미국은 인공지능 혁명의 심장부입니다. 오픈 AI,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미국에 있고 이들이 전 세계의 부를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S&P 500은 연평균 10% 내외의 수익률을 기록해왔습니다. 72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72를 연수익률로 나누면 원금이 2배가 되는 기간이 나옵니다. 연 10% 수익률이면 약 7년마다 여러분의 자산이 2배가 된다는 뜻이에요. 복리의 마법이 인공지능의 생산성 향상과 결합하면 그 위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특히 2026년 1월에 있었던 엔스로픽의 클로드 코워크 발표 이후 소프트웨어 시장의 판도가 바뀌면서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지배력은 더욱 공고해졌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한 직장에 목매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돈을 가장 잘 버는 기업들의 주인이 되는 것이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입니다. 결국 2026년 2월 현재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사태의 본질은 단순한 경기 불황이 아닙니다.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유지해온 노동의 가치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한 엔진에 의해 통째로 재정이 되는 거대한 문명사적 전황이라는 점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2026년 1월에 엔스로픽이 쏘아 올린 클로드 코워크라는 작은 공이 전 세계 데이터 시장을 흔들고 불과 일주일 전인 2월 7일에 현대자동차 노조가 로봇 도입을 막으려 배수진을 친 사건들은 모두 같은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의 근육과 단순 지능은 자본과 결합한 인공지능의 효율성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이 빠른 변화의 세상 속에서 딱 3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직업의 관점 변화입니다. 이제 의사, 변호사, 회계사라는 타이틀이 여러분의 인생을 평생 지켜주던 방패가 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2024년 회계사 문제를 90% 정답률로 풀어버린 인공지능의 실력을 보셨잖아요. 이제 직업은 여러분의 정체성이 아니라 자본소득을 만들기 위한 시드머니를 벌어다주는 캐시카우로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여러분은 작업자가 아니라 인공지능을 부리는 감독관이 되어야 하고 기계가 흉내낼 수 없는 인간관계의 미묘한 역학과 현장의 도메인 지식을 가진 선장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금융 문맹으로부터의 완전한 탈출입니다. 피케티의 공식 기억하시죠? 자본 수익률이 경제 성장률보다 높다는 그 잔혹한 진리는 인공지능 시대에 더 가팔라질 겁니다. 인공지능이 생산성을 10배, 100배 올릴 때 그 수익은 노동자의 월급이 아니라 기업의 주주들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뛰어난 일인 기업가나 직장인이어도 전 세계 부를 빨아들이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주주가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그저 인공지능의 성장을 멀리서 지켜보며 가난해지는 관객이 될 뿐입니다. 연평균 10%의 수익을 주는 S&P 500 지수가 72의 법칙에 따라 여러분의 자산을 7년마다 2배로 불려줄 때 인공지능과 경쟁하는 여러분의 몸값은 반토막이 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세 번째는 부모님들의 교육 철학 대전환입니다. 1990년대식 성공 방정식을 아이들에게 강요하는 것은 아이들의 미래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대학 졸업장보다 더 무서운 것은 금융지능의 부재입니다. 아이들에게 인공지능이라는 자전거를 타는 법을 가르치고 그와 동시에 자본가로서의 마인드를 심어주세요. 2026년 2월 13일 오늘부터라도 아이의 이름으로 된 계좌에 달러 자산을 쌓아주고 아이가 기술의 노예가 아닌 주인이 되도록 판을 깔아주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동안 우리가 나눈 이 지독하고도 생생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그저 공포로만 남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공포는 준비되지 않은 자들의 몫이고 기회는 변화를 직시하고 올라타는 자들의 몫입니다. 2026년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대화가 훗날 여러분이 자본가로서의 자유를 누릴 때 인생을 바꾼 결정적인 전환점이었다고 회상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자리는 결코 안녕할 수 없겠지만 인공지능을 도구로 쓰고 자본의 힘을 이용하는 여러분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찬란하게 안녕할 것입니다. 변화의 파도 위에서 서핑을 즐길 준비가 되셨나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2026년 최고의 생존 전략은 무엇인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의견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실마리가 될 수 있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더 깊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경제 누렁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